먼저 통일하면 뭐가 떠올라요? 통일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집이 떠오르거든요. 집. 네, 집. 예, 통일하면 집이다. 왜냐면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살다 온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가 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일은 곧 집이다 이렇게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는 통일하면은 그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통일. 예. 저는 2007년도에 왔었는데 그때부터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탈북민들한테 먼저 온 통일이란 이게 수식어를 정말 자주 사용했었어요. 그렇죠. 네. 당신들이 분단을 이겨내고 여기 왔으니까 한번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바람에서 얘기한 건데 그렇죠. 그만큼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근데 최근엔 또 이게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와서 뭔가 좀 되게 시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일단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이 돼야 되느냐? 네. 질문을 하셨는데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나? 예, 당연한데 네. 사실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사실은 잊고 살죠. 예, 너무 그렇죠. 당연해서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통일은 돼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제가 벌써 고향을 떠나온 지가 이제 19년이 됐는데 네.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서 보고 싶어요. 이제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하니까 네. 제가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려면은 통일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그 혹시 네. 그러면 그 보통 한국인들은 그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가죠. 그럼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크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는 이제 비용이죠. 특히 비행기 티켓 맞죠? 그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밖에 없잖아요. 예, 배는 멀미나요. 예. 그래서 네, 비행기만 네, 타는데 네. 이 비행기 티켓이 꽤 네. 비싸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그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크게 고민하는 게 비행기 티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일단 저희가 뭐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지만은 솔직히 섬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배나 뭐 비행기를 타면은 어디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 섬 같은 이런 분단 상황을 좀 해결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외국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간혹, 아니면 배나. 네, 간혹 근데 배는 이제 중국이나 요 정도 가까운 데 갈 때 타지 우리가 미국 가는데 배 타고 안 가잖아요. 예. 낭만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낭만이요? 미국까지? 그런 낭만이라면은 아마 첫날만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여기 세계 여행을 간다면은 비행기 말고도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제가 또 기차를 되게 좋아해요. 기차야말로 낭만이에요. 그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 에릭 와이너가 쓴 책이에요. 네. 그 저자가 그 책을 쓴 그 배경이 기차에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기차는 낭만이다. 그러니까 찰컹찰컹. 근데 만약에 그런 기차를 타고 제 고향을 갈 수 있고 고향을 넘어서 블라디보스토크, 몽골,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낭만적이냐,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그런 여행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비행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더 편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비행기가 편한데 굳이 뭐 그 기차 때문에 뭐 통일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꼭 그렇지. 네. 맞아요. 꼭 이런 반박을 여기에 어떤 반박을 해주실 수 있죠? 저는 네. 그건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거다라고요. 만약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삶의 질은 굉장히 건조해질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양한 선택지에서 자기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낭만들이 있고 이익이 있고 이익이라는 것은 돈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시간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익이 되죠. 뭐 물질적인 이익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심리적인 이익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다양하겠죠. 비행기 타고 가면요 한 14시간 정도 뭐 영국 가는데 14시간 걸린다면은 창문을 바라보면은 그냥 암흑이에요. 근데 기차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풍경이 지나가는지 내가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적인 예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기차가 좋은 이유는 또 있어요. 단순히 관광을 이야기하면은 비행기가 좋지만 기차는 이 무역을 엄청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동량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기차가 한반도를 지나간다면 우리 경제가 굉장한 그 이익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경제적인 이익도 좋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 통일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하신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네. 비행기가 더 편한데 왜 기차 여행 때문에 통일해야 돼?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솔직히 저희가 그 제주도 갈 때도 비행기표 사는 걸 고민하잖아요. 비싸서. 그죠. 최대한 싼 걸 사려고 하는데 하물며 해외여행 갈 때 그 티켓은 엄청 비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5천만 넘는 국민 중에서 뭐 대부분은 솔직히 비행기표 사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사실 비싼 티켓 때문에라도 통일해야죠. 그렇죠. 네. 사실 뭐 돈이 많고 기득권이면은 솔직히 외국 한번 가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외국에 가고 싶은 대부분의 서민들한테는 이 비행기 티켓이 비싸다. 그래서 뭐 그런 서민들을 위한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한다면 뭐 비행기 티켓 때문이라도 통일해야 된다. 네, 이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이 한국 사회가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원하느냐? 너무 도발적인 질문인가? 근데 아니, 헌법에 있는데.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겉으로는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정치가 또 하니까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는 통일을 이제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당연하죠. 네. 통일을 추구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그 일상은 통일이랑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너무 지금. 그러다 보니까 통일을 원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통일은 벌써 부담스러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취업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취직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통일하면 뭔가 내가 막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맞아요. 네. 이거 내 손해가 아니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특히 어떻게 북한 주민들과 같이 살 수 있지? 그렇죠. 네, 약간. 그렇죠. 네. 맞아. 첫째는 어떻게 저렇게 달리 살아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게 있고, 네. 둘째는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 이대로가 좋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대로 살기 편한데 굳이 통일해야 돼? 라고 이미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통일을 원치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통일을 준비하지 않아요. 통일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통일부도 있고 네. 민주평통도 있고 관계부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을 준비 안 한다고요? 통일 준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도 안 보인다? 네, 이거는 어떤 정권이냐 어떤 대통령이냐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일 준비가 조금 너무 거시적인 담론에 머물러 있고,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북에서 온 사람과 남에서 온 사람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그렇게 저는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통일은 굳이 뭐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살지 않아도 분단이 해소돼서 그 최소한 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정도면은 그게 통일 아닐까. 맞아요. 아니, 북한 주민들이 이 제주도 여행을 오고 이 여기 남한의 주민들은 뭐 금강산이나 저기 백두산까지 갈 수 있고 그 정도면 통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저도 공감하는 게 날씨 방송 보면은 이제 저도 한 16년 이상 살고 있는데 지도가 항상 반이에요. 반. 그렇죠. 그러니까 날씨 소개할 때 뭐 저기 뭐 부산 뭐부터 서울 이렇게 쭉 오잖아요. 북한은 뚝 잘라가지고 남쪽만 보여서요. 그렇죠. 아니 물론 뭐 북한 갈 일 없으니까 북한 날씨 굳이 뭐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헌법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한반도의 사진을 전체 보여주면서 해야 될 텐데 너무 당연하게 이게 절반만 보여줘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단적인 예예요. 우리가
북한을 너무 다른 곳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것의 단적인 예인데 부칸도 날씨를 하잖아요. 북한 네. 날씨를 보면요. 이 서울 날씨가 나와요. 부산 날씨가 나오고 제주도 날씨가 나와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서로 누가 잘하느냐 안 잘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느냐. 물론 우리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계속 우리 입으로 거론을 하고 생각을 해야 우리의 행동도 정책도 거기까지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날씨 지도를 할 때도 그냥 한반도를 통째로 놓고 네, 뭐 남쪽의 날씨는 자세히 북쪽의 날씨는 도 단위로 그냥 간단하게라도 두고 백두산 날씨. 그렇죠. TV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도를 이렇게 한반도를 보여주면 아 이게 우리나라 지도지 이렇게 그렇죠. 인식을 하도록 공공의 영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날씨처럼 이렇게 반쪽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 그래 저게 우리 한국이지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니까 북한을 점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네, 네. 당연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뭐 말로는 통일 얘기하지만 그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도 저기 있고 또 가족들도 남아 있으니까 뭐 통일되면 나쁠 건 없죠. 근데 그렇죠. 좀 이게 공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이것 때문이라도 통일돼야 된다. 좀 마지막으로 이런 통일이 돼야 되는 목적 이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일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걸 보고 우리가 분단 비용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네.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분단 비용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 모르는데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어쩌면 더 많이 들어요. 우리가 1년에 국방 예산이 56조 원이에요. 네. 우리가 전체 국가 GDP의 한 12%가량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 분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에요. 일단은 남자들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예. 일단은 불안해요. 맨날 미사일 쏘지, 뭐 핵실험하지, 휴전선 쪽에서는 뭐 지뢰가 터지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상존에 있는 위기 이것만이라도 우리 해소한다면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예측 가능해지는 거고 예측 가능한 외교가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통일을 위한 분단 해소를 해야 되는 게 먼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해서 네. 말인데요. 저희가 뭐 투자할 때 특히 경제 문제에서 이 분단이라는 이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 잘 안 한다. 뭐 한국의 뭐 투자 목적 가치가 하락한다. 그게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외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분단을 뭐 이렇게 좀 고착화 시킨다거나 자, 안보적인 불안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20대 청춘의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러면 그걸 좀 해결해야 된다면은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아니면 뭐 여성도 뭐 군대 가고 이런 방법도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걸 줄이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분단을 해소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남과 북이 다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총구를 겨누지 않는다. 군사적인 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네. 사실 이건 지난 정부 때 이게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또 이후에 이제 또 남북관계 경색되면서 다시 이렇게 막 미사일 실험하고 이랬는데 이런 군사적인 합의, 서로 간의 불가침에 대한 군사적인 합의를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뭐 분단 해소되고 네. 더 나은 한반도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지속성을 가지고 뭐 남북관계 추진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정권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